네. 일단은 기본 공식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이 오늘부터 할 건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도 등차수열과 비슷해요.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초항에다가 이건 곱하기를 쓰죠. R에 M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씁니다. 이 R 값을 우리가 공비라고 했습니다. A 값은 초항이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AN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항.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얘부터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하나 모자르게 곱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등비중항인데 A, B, C가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면 가운데 있는 항인 B는 어떻게 구하게? 라는 질문이죠. B를 구하는 방법은 앞뒤 곱해서 제곱근 씌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는 뭐 B제곱은 AC라고 쓰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합은 보통 공식이 두 개를 쓰는데 두 번째 공식은 거의 안 써요. 이게 뭐냐면은 공비가 1일 때 해당하는 공식인데요. 공비가 1일 때는 무슨 뜻이야? 1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계속 똑같은 숫자만 나와요. 그쵸? 똑같은 숫자만 n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 NA가 나오죠. 근데 워낙 단순하게 생긴 공식이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쪽만 나오죠. 공비가 1이 아닐 때 해당하는 공식. 이 공식이 뭐다 하면은 1 빼기 R, 1 빼기 R 뭐 빼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R 빼기 1, R 빼기 1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쓴 다음에 분자에만 n제곱이고요. 이 전체에다가 초항만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공식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네 번째 썼던 공식 있잖아요. 그쵸? 그 합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그 다음 항부터는 빼서 구한다는 공식이 있었죠. 요거는 등차 등비 할 거 없이 항상 쓰는 공식이니까 뭐 그냥 써놓고 합시다 일단. 네. 이렇게 네 개만 갖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하다 보면은 중간쯤에 가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기했죠? 잘 표시해두라고. 이해가죠? 잘 표시해둬야 돼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해 갔지만 따먹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문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야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들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나는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실제 수능장에서. 수능 문제가요, 역대 최악의 부수능이었거든요. 내가 살다 그렇게 어려운 수능을 처음 풀어봤어요. 수능 딱 끝나고, 그러니까 1교시 끝날 때만 하더라도 수능이 어려운지 몰랐어. 나는 원래 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국어 끝날 때만 하더라도 어려웠나? 잘 몰랐거든? 근데 수학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봤는데 그날 집에 가서 EBS를 봤더니 EBS 그 강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번 수능은 수학 문제는 수학 경시대회를 방불케 하는 난이도입니다. 아마 만점 맞기 힘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니냐 다를까 전국에 우리 때는 이제 80점 만점이었는데 78점에서 80점 맞은 이과 학생이 전국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점은커녕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80점 만점에 40 몇 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맞고도 한의대를 갔습니다. 네, 한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아주 정말 지랄맞게 어려웠던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물론죠, 뭐 날고 긴다는 초천재 엘리트들은 풀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99.99%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 그건 틀리다고 만든 문제거든. 그럼 틀려도 어떡합니까? 그걸 뭐 억지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야. 근데 나는 분명히 기억이 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갔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럼 포기해야죠. 어떡합니까, 그거를. 시험장도 그걸 풀 수 없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표시를 잘 해놔야 돼요. 본인들이. 책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첫 번째 유형. 13번 유형이죠. 76번부터. 페이지는 147페이지. 어차피 항상 첫 문제는 간단한 거 알고 있죠, 다들? 등비수열에서 2항이 4고 5항이 108일 때 6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몇 번째 공식이겠어요? 첫 번째 공식이겠죠? 그쵸? 물론 내가 얘기했죠. 다른 테크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거의 처음 배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은 안 쓸게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거나 할 때는 그때는 테크닉 하나씩 알려줄게요. 일단은 2항은 뭐다? A 곱하기 공비 한 번이죠. 1제곱. 은 4고요. 5항은 뭐죠? A 곱하기 공비 4제곱이에요. 항상 하나 작다. 하나 작다. 이해가죠? 이건 108입니다. 뭐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인데 보통은 뭐 대입법도 가능하고 할 겁니다만 보통은 이런 문제 풀 때는 변변 나눈다 라는 스킬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의 수랑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좌변끼리 나눈 거 좌변에 적고 우변끼리 나눈 거 우변에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변 하면은 R, A 약분되고 R 하나씩 약분되면은 R 세제곱분의 1 나오는 건 이해가나요? 우변 같은 경우는 108분의 4입니다. 4로 나누면 얼마? 27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3차 방정식이잖아. R 세제곱은 27. 원래 이거 풀면은 근 3개 나오는 건 기억나요? 3개 중에 하나는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인 것도 혹시 기억날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비는 허수는 안 써요. 실수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R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3. 우리는 실수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3인 거 알아낼 수 있고요. 6항 구하는 건데요. 원래 6항이라면 초항도 구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이 5항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R을? 6항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6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5항에다가 3 곱하면 돼요. 6항 얼마? 324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가죠? 81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A 3항은 36이고 A 6항이 971이에요. 몇 번째부터 4000보다 커지나요? 이렇게 쓸게요. 이해가죠? 몇 번째부터 4000보다 커지나는데 똑같잖아요. 그쵸? 등차 수열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그렇죠.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죠. 이렇게 말이죠. 방금 했던 것처럼. 초항은 굳이 찾지 않았지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3항입니다.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이게 36이라는 얘기고 6항입니다. A 곱하기 R의 5제곱이에요. 이게 970이거든요. 숫자 되게 크다. 뭐 한다고요? 변변? 나눗셈 한다고요. 이렇게. 얘를 분모, 얘를 분자 이렇게. 그럼 좌변이 R 세제곱분의 1 나오는 건 이해 가죠? 우변은요? 이게 얼마일까? 30쯤 나오겠다. 그치? 30. 27인가? 7. 이것도 27이라고 했는데? 7, 6에 42. 왠지 그럴 것 같아. 27 나올 것 같아요. 나누기 하면 실제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네. 아까랑 그렇죠. R이 일단 3이 나와요. 여기서는 3을 대입해서 여기 이제 9잖아요. 그치? 그러면 A가 4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초항과 공비, 등차 수열일 때는 초항과 공차, 등비수일 때는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1단계. 이해가 1단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항 찾는 방법도 배웠잖아. 그치? 초항에 공비를 n 빼기 1 곱하는 게 일반항인데 이렇게 한 모양이 R 그래서 3 씁시다. 이렇게 한 모양이 4점보다 크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3의 n 빼기 1제곱이 1000보다 크다를 풀란 얘기죠. 이해 가죠? 2나 3이나 5 같은 경우는 겉업제곱들을 보통 외우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리고 1000 전까지는 보통 외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2 같은 경우는 보통 2의 10제곱까지 외웁니다. 1024죠. 3 같은 경우는 3의 6제곱까지 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이 81인 건 이해 가요? 3의 5제곱은요? 244. 3의 6제곱은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여기까지 외워요. 왜 여기까지 외웠냐면은 이게 세 자릿수거든. 한 번 더 3 곱하면은 이제 네 자릿수 되잖아. 그치? 1000 넘어가잖아. 5 같은 경우도 5의 4제곱까지는 외워요. 왜냐면 5의 제곱이 얼마죠? 25, 5의 세제곱은요? 125, 5의 4제곱은요? 예. 왜 여기까지 외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00개짜리거든. 한 번 더 곱하면 1000 넘어가거든. 여기까지부터 외워요. 못 외우더라도 솔직히 계산할 수 있고,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000이라는 숫자는 6제곱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7제곱? 뭔 얘기야? 이게 7 이상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n 빼기 1이 7 이상 나오면 돼요. 그래서 n은 어떻다? 8 이상. 파랑을 가야만 얘가 이제 스디가 4촌보다 커지는 거죠. 이해 가죠? 선생님 숫자가요 이게 너무 크면요 뭐 10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00만? 그때는 로그를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문제가 로그가 안 나왔죠.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야? 실제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 10만, 100만, 1000만 올라가면요 그때는 이걸 줄 거예요. 단 로그 3은 0.477 이거 아마 줄 겁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주죠? 이건 무슨 부등식이니까? 지수 부등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수 부등식이므로 밑이 달라요. 3과 10. 그럼 양변을 요거 씌워야죠. 그럼 로그 3이 필요하죠. 근데 왜 안 줬죠? 이건 노가다 하라고요. 직접 이렇게. 이해 가요? 8번째 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판단 가능하면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로그 값을 왜 안 줬을까? 이 문제는 로그 값을 왜 줬을까? 까지도 다 안다는 거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84번 문제 84번 문제 이것도 비슷한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등차 수열에서 24와 2분의 3 사이에 숫자 3개를 넣는데 양수 3개래요. 참고로 어떤 적당한 양수 3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든 이 수열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3항에서 2항을 뺀 값을 구하래요. 이게 A1, A2, A3 써놨구나 여기를. A가 왜 갑자기 나왔나 했네. A1, A2, A3라고 할 때 참고로 셋 다 양수입니다. 3항에서 2항 그러니까 요거 2개 뺀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나요? 개수 세기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 이게 총 5개잖아요. 그쵸? 총 5개이므로 얘를 1항 취급하면 얘는 5항이 되는 겁니다. A랑은 별개로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5항인 2분의 3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초항인 24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죠? 4번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초항, 내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말로 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5번째 항이고요. 이거는 초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AN, A1 이렇게 문자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말로써 받아들이라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항이 5번째 항이야. 이거는 총항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했어?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이해 가요? 여기서 R 구할 수 있겠죠? 양변을 24로 나누면은 8이 넘어가는 거니까 16분의 1이네. 그치? R의 4제곱이 16분의 1 나오겠네요. 이건 또 4차 방정식입니다. 근이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두 개는 실수근이고 두 개는 홀수근이거든? 뭐 쉽게 말하면 R제곱이 4분의 1 아니겠어?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니까. 그럼 R은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쵸? 둘 중에 플러스 쪽인가요? 마이너스 쪽인가요? 플러스. 왜? 양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여야지 구했을 때 A1, A2, A3가 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비가 음수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계속. 근데 이게 계속 보다시피 플러스, 즉 부호가 안 바뀌어요. 플러스라서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이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양수죠, 공비가.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 음수지만. 그래서 R이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A3과 A1을 찾고 싶은데 A3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5개의 수를 보면 몇 번장인 거예요, 이게? A3은. 실제로는 4번장 아닌가요? 이해가요? 다시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할까요?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서 만드는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그냥 찾던가 차라리 24부터 시작해서 2분의 1 반이라고 12 반이야 6 반이야 3 반이야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냐고. 그치? 지금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이렇게 오픈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A1이고 이게 A3죠 뭐. 그쵸? A3에서 A1을 빼시면 얼마? 마이너스 9 나오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아직은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단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언젠가는 확 또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를. 87번. A, 6, B. 이렇게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또한 EAB 이렇게 세 수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과연 AB가 양수일 때 A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5A 빼기 2B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 중앙과 오늘 언급하고 있는 등비수열, 등비중앙 요거 합친 문제죠.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뭐 한다고? 가운데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앞뒤 더해서 나누기 2라고 했어요. 등차 중앙 성질 또는 두 수의 합은 10이구나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등비 중앙은 뭐였죠? 이 셋이 등비 수열이면 가운데 항의 무엇은? 제곱은 앞뒤를 곱한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럼 요식이랑 연립해서 A, B 찾아내라는 문제 같네요. 되게 쉽네요. 요식에서 B가 12 빼기 A니까 대이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A제곱은 2배의 12 빼기 A A제곱에 2항하면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6, 4 뿔마. 양수라면 A는 A가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은 아닐 테니까. A 4를 대입하면 B는 8 나오겠죠. 답 나왔죠? 계산은 생략합시다. 답은 4래요. 5A 빼기 2B는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걸 풀라고 했을 때 설마 이거 뭐 대입을 못해서 2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양수인 걸 깜빡해서 못 찾아서 틀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거 틀리면은 그렇지.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걸 틀리진 않을 거예요. 뭘 틀릴 것 같아요? 여기서 틀릴 만한 거라고는 뭐 등차 중앙 까먹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겠고요. 대입하다가 부호를 바꿨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응?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거를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이거 보면서 맞아.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 쓰는 거였지. 그렇게만 공부해도 충분해요. 내가 봤을 때는. 92번. 요거는 조금 어려우려나? 표식을 잘 해들어갔어요. 각각 본인 개개인별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등차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6x 더하기 8은요. 요 방정식은 세 실근을 하는데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P값 구하기라는 문제인데요. 이거 이런 얘기 했었던데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세팅하는 방법 기억나요? 가운데가 A였고 A 더하기 D, A 빼기 D였어요. 이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가운데를 A라고 놓고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건가? 그럼 만약에 가운데를 A라고 두면요. 공비가 R이라고 쳤을 때 오른쪽은 곱하기 R한 거니까 AR 이렇게 되겠지만 왼쪽은 나누기 R하기 때문에 이게 R분의 A라고 나와요. 이렇게. 무슨 얘기죠? 그래요. 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싫은 친구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게 싫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보통 가운데 A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분수모양이다 보니까 좀 짜증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둘 중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끝에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방법이. 뭔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 쉽게 말해서 세 실근이 우리 보통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하나가 감마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잖아 보통. 그치?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잖아. 그치? 실제로 쓰면 이거 세 개 더한 거고, 그치? 뭐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인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P인 거 혹시 기억나요? 3차 방정식 근각 계산한 게? 두 개씩도 할 수 있죠. 그쵸? 그건 일단 빼고요. 그러면 세 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요거 세 개 곱하는 거거든요. 즉 R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R이거든? 이게 다행스럽게도 약분이 돼요. 그쵸? 즉 A 세제곱 되거든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곱은 뭐였을까? 이게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야? A가 나와버리죠. 그쵸?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이 A 값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이 A 값은 베타의 값. 그렇죠. 즉, 한 근입니다. 이미 한 근이 나온 거예요.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근이니까. 이거 좀 쉽게 풀리는 문제죠, 이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제곱하면 4p. 아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12 플러스 8은 0이군요. 그러면 4p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니까 p가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에어컨 꺼야겠네. 이해 가죠? 그리고 까먹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푼 것도 푸는 게 좋아. 내가 푼 거는 선생님이 풀었으니까 넘어가야지가 아니야. 야, 어차피 공부는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너희가 하는 거잖아. 오늘 풀기 싫으면 내일이라도 풀어보던가. 내가 오늘 풀었던 것들은. 95번. 한 변의 길이가 9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9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거를 9등분 한대요. 가로줄 두 줄과 세로줄 두 줄을 동일 간격으로 그어서 9칸으로 나눈 건데요.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은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8칸만 남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한 것을 시행이라 부를 거래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다. 한 번 시행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거냐? 어차피 첫 번째 거는 날아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들을 각각 또 아까처럼 이렇게 9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거를 날린다. 이 짓을 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그 사각형 모양들을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10번을 하면은
과연 남아있는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시행을 거치면 전 단계의 넓이가 9분의 8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처음에는 9개의 정사각형이었는데 자, 이런 행동을 해봐! 하면요 9개 중에 하나가 날아간다고요. 그럼 반대로 9개 중에 8개가 남아있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남은 넓이는 9분의 8 아닌가요? 처음 넓이에. 그 9분의 8 남아있는 조각들에서 다시 9분의 1을 날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9분의 8 중에서 다시 9분의 8이 남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식이라서 한 번 할 때마다 아까 넓이에 곱하기 9분의 8입니다. 따라서 처음 넓이 얼마일까요? 9, 9, 81. 10번 한다음에 9분의 8을 10조 곱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거를 지수 법칙을 쓴다는 거지. 81, 3의 4제곱. 9는 3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10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 3의 20제곱, 분자는 2의 30제곱, 여기에 3의 4제곱 곱하는 거죠.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약분됩니다. 3은 16개가 분모에 남겠죠? 2는 30개가 분자에 남을 거고 이렇게. 그렇죠?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P, Q 두 개를 합치면 46이 되겠죠? 할만하지?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기 그리고 중항 이용하기고 19번 유형부터가 이제 합 구하기인데 사실 등비수열 합도 초반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거는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아마 원리합계 문제일 겁니다. 원리합계 기억이 나나 모르겠군요. 난 했는데 나는 한 기억이 또렷해. 여러분도 한 기억이 또렷해? 99번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이야. 너희는 별로 안 즐겁겠지만 난 즐거워요. 난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99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이 10이죠? A 2항이 12. 그 다음에 A 4항이 108이에요. 숫자가 갑자기 확 뛰는데? 공비는 양수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이 있을 때 첫 장부터 5항까지의 하, 우리는 이것을 S5라고 쓰기로 했어요.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등차 수열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 뭐라고? 초항과 공차를 살 수가 있는가? 등비 수열일 때는요.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는가? 초항과 공비 구하시겠어요? A 2항이 뭐라고? A 곱하기 R 하나. A 4항이 뭐라고요? A 곱하기 R 3개죠. 준식을 변변 나누면 R 제곱분의 1이 얼마니? 9분의 1. 양수라며 R은 3이죠. 그럼 3 대입하면 A 얼마? 4인 딸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 초항이 4고 공비가 3짜리인 등비수열이구나. 그거를 5개만 더해봐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식은 뭐라고 했죠? 아까? 공비가 어차피 1이 안 나왔으니까 쓰는 공식입니다. 뭐 공비에서 1을 빼던 1에서 공비 빼던 그건 아무 쪽에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공비가 숫자가 좀 크니까 공비 빼기 1 쓸게요. 이렇게. 대신에 뭐라고요? 분자만 거듭제곱해요. 5제곱 이렇게. 이 상태에다 뭘 곱한다고 했죠? 초항인 4를 갖다 곱해요. 그게 바로 S5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 했듯이 3의 5제곱밖에 안 되거든요. 3의 5제곱이 얼마? 243이었죠? 실제로 대입하면 되고요. 3 빼기 1은 2니까 이거 약분하면 앞에 2만 남겠네요. 따라서 2에다가 242를 곱하는 거네. 그러면 484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져가. 잘. 나는 녹화 중이니까 이렇게 잘 건드지 말고 나의 웹캠 건드지 말고 잘 가져가세요. 아이고, 병원을 가라고, 이 사람아.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병을 키우지 마. 기침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아마 폐병 걸릴걸요? 폐렴이 심해지면 더 커질 거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안 좋으면 빨리 병원을 가세요. 병을 키우지 마시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힘들어서 못해, 진짜. 105번 문제입니다. 첫 장부터 3항까지야 S3이라고 쓸게요. 요게 15. 첫 장부터 6항까지야. 이것도 S6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25일 때 9항까지야. S9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비수열이에요. 참고로 요 비슷한 문제가 등차 수열에도 있습니다. 생각해봐, 얘들아. 등차 수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등비 수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얘는 뭐 등차 수열 때는 공식이 2개가 있었으니까 뭘 쓸까 걱정되겠지만 등비 수열은 공식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거 쓰면 돼요, 그냥. S3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R 빼기 1, R 빼기 1인데 너만 세제곱. 이해가죠? 곱하기 초항이에요. 는 15. 이거는요, R 빼기 1, R 빼기 1인데 너만 6제곱. 그리고 여기다 초항 A 곱하면 돼요. 이게 25라고요. 구하고 싶은 건요, 9죠? R 빼기 1분의 R 빼기 1에 너만 9제곱 곱하기 A. 얘 구하고 싶다 이거죠. 이해 가나요? 기억나니? 이거 수원 저기 뭐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했던 거야.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사실은 A 6제곱 빼기 B 6제곱이 되게 유명한 인수분해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해. 원래는 인수분해가. 알고 있니? 단순하게 본다면 이거 A 세제곱의 제곱 이거 아닌가? 그치? 합차 꼴이네. 그럼 합하고 차하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 자체가 또 인수가 또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의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래서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총 4개가 나오거든요. 인수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건데 본 적 있나요? 내가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헷갈려요? 다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그래요? 다시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얘를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를요 딱 요 단계까지만 하는 얘기예요. 요 단계까지. 요거 6제곱이라며. 그러면 이거 세제곱의 제곱처럼 봐서 이렇게. 그치? 6제곱이잖아 이게. 합차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 분자가 R 세제곱 플러스 1과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요? 분모는 R 빼기 1이고 곱하기 A. 이게 25다. 이해 가요? 이 중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아봅시다. 위에 거랑. 위에 거 뭐야? A. 오케이. A. R 빼기 1은 분모. 오케이. R 빼기 1도 분모. R 세제곱 빼기 1은 분자. 얘는 분자. 내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얼마예요? 이게 15죠. 따라서 뭐예요? 15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게 얼마예요? 는 25죠. 그러면 R 세제곱 더하기 1이 15분의 25 5, 35, 5, 25네. 그치? 그러면 R 세제곱이 얼마야 하면은 3분의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물론 필요하다면 R도 구할 수 있어요. 세제곱근의 3분의 2죠.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몰라도 되거든요.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얘까지만 구하는 겁니다. 세제곱은 3분의 2야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얘는요? 얘도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잠깐 보였잖아. 그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한다니까요. 이걸 세제곱 빼기 세제곱처럼 볼 수 있겠어요? 9제곱은 3제곱의 세제곱이니까. R 세제곱의 세제곱 아니냐고요. 분자가 9제곱이. 따라서 요거를 한 문자처럼 보면은 뭐예요? 이게 인수분해면 R 세제곱 빼기 1과
R 6제곱 플러스 R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지금 요거 이용한 거고요. 요런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얘기했죠. 표시해 두고 질문하셔야죠. 계속 해야 돼. 그 정도 밥은 챙겨 드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분모에 R 빼기 1이 있고요. 그쵸? 분자는 요거 인수분해한 거고 곱하기 A가 있어요. 이거 찾는 문제입니다. 얘가 뭐게요? 찾는 문제예요. 똑같은 거 아까처럼 제거해 볼게요. 자, A 곱하기 A 요거 뺄게요. 동그라미 A 요거 A 그 다음에 분모에 R 빼기 1 R 빼기 1 쓰고 이거 뺄게요. 분자는 R 세제곱 빼기 1이죠? 여기 R 세제곱 빼기 1이네. 그치? 요 파란색 동그라미 얼마예요? 15예요. 그쵸? 요게 15고요. 남은 건 뭐가 남았어? 보다시피 R 6제곱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만 남았어요. 그쵸? 이해 가요? 근데 세제곱이 얼마냐면 아까 좀 3분의 1이며 이거 3분의 2고요. 이건 얼마예요? 그걸 제곱한 거 아닌가? 그치? 9분의 4가 되겠죠? 여기다가 15를 곱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답 나왔죠? 이게 답입니다. 아, 못하겠다. 3분의 95래. 알겠지? 이거 여러분이 하세요. 이 비슷한 문제가 등차한 수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졸려오면 안 돼. 3분의 95라니까? 뭐가 맞네야, 맞네는.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한 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테크니컬한 건 좀 최대한 안 쓰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도 테크니컬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계산은 하나도 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이거 암선으로 풉니다. 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암선으로 풀어요. 이걸 안 하고요, 이걸.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여러분 기본기 닦을 시간이에요. 알겠죠? 기본기를 좀 닦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본기도 없는 애들이 꼼수만 배울 수는 없잖아. 응? 꼼수하는 것도 기본기가 되는 친구들이 배우는 거다? 그치? 이거 사기꾼한테 놀아나지 마세요, 제발. 요즘 들어서 나는 이상하게 별로 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자꾸 나를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난 별로 클릭한 적이 없는데 뭐 중간고사 수학 100점 맞는 뭐 자꾸 이런 게 뜨더라고 나한테 알고리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는 말을 해요. 대신에 그 말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점수 잘 따려면은 뭐 답안지를 안 보고 본인 힘으로 끝까지 푸는 힘을 길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모의고사 92점 맞는 친구들입니다. 모의고사 88점 맞는 친구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답안지 안 보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푸는. 다시 바꿔 말하면 모의고사 40점 맞는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다 그 점수대별로 혹은 사람마다 공부법은 다 달라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좋은 방법 쓴다고 그게 다 맞다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공부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 중에 너희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하면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법은 그 다음입니다. 의지부터 키우세요, 일단. 109번. 109번은, 네, 이거는 뭐,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되게 단순한 거네, 보니까. 정삼각형이 있고, 이런 거야. 한 변이 아니라 1인 정삼각형이 있는데요. 각 변에 중점을 잡아서 새로운 정삼각형을 만든대요, 이렇게. 각 변에 중점 잡아서 만든 게 정삼각형인 건 이해가 가요? 그럼 물어볼까요? 이 빨간색 정삼각형 넓이가 처음 넓이의 몇 분의 몇일 것 같아요? 4분의 1이죠. 이해 가요? 그럼 빨간 게 검정 거의 4분의 1이라면 빨간 거에 마찬가지 중점을 잡아서 만든 이 삼각형은, 즉 이 파란색 삼각형은 빨간 거에 몇 분의 몇입니까?
똑같이 4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처음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처음 넓이 얼마인지 알겠어? 니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수설발 내리면은 여긴 절반 길이니까 1인 건 이해 가요? 그럼 여기 높이가 루트 3인 것도 이해 가겠네요? 그럼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고 높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오는 것도 알겠네요? 이거 완전 개초보. 이건 개초보용. 중급 정도는 어떻게 풀죠? 중급 정도는? 한 변이 2고 여기도 2인데 이 사이각이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요 바로 직전 단원이죠. 여러분이 삼각함수 활용을 배운 지가 한참 돼가지고 다 까먹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응?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한 변 한 변 그리고 그 끼인 각의 사인값 이렇게 구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요 값이 참고로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래서 이 약분 시키면 이렇게 루트 3만 나오죠. 이게 중급. 보통 사람들은 이걸 외워둡니다.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보통 이걸 외워서 풀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해 가나요? 자, 어쨌든 뭐 좋습니다. 정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처음 넓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며. 그럼 깜장 넓이는 루트 3이고 파란 넓이, 빨간 거는 요거의 4분의 1. 파란 거는 다시 또 4분의 1. 무슨 얘기야? 여기에 계속 4분의 1을 곱해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합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S10까지예요. 10개를 합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치? 10개. 뭔 얘기야? 초항이 루트 3, 공비는 4분의 1. 개수는 총 10개짜리 등비수열이 합구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도 좋고요. 지금처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요. 1 빼기 공비도 써요.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뭐라고 했죠? 분자만 10조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10조 곱씩 이렇게. 그래 가서 뭐 한다? 여기다 초항인 루트 3밖에 곱하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왔죠. 여러분 교재에는. 그렇죠?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건데 뭐 보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번분수 아니야. 그치? 분모가 4분의 3인 거 보이죠? 이거 분수 역수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건 이해 가요? 분모가 4분의 3이니까 실제로는 3분의 4가 곱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루트 3의 분자인 여기에 말이죠. 분모인 4분의 3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3분의 4로. 이해 가나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이게 답이죠. 여기 나와 있는 보기로 본다면은 잠깐만. 처음 거는 빼는 거구나. 처음 거는 그냥 A, B, C네. 그 다음부터가 A1, B1, C1. 그러니까 빨간 것부터 구하는 거네. 초항이 얘가 아니네. 초항이 얘가 초항이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하는 거네. 이해 가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공비도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1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0제곱인데 초항이 얘가 아니라 초항이 얘잖아. 빨간색 넓이가 초항이니까 얘가 여기 써있잖아. A1, B1, C1이라고 여기 A1, B1, C1이고 요게 S1이라는 넓이에요. 요게. 그래서 검정 건 빼는 거군요. 지금 보니까. 그 아까 결과에 4분의 1만 더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4가 약분되니까 3분의 루트 3 곱하기 이만큼이죠. 그럼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별거 아닌데 마지막 문제가 까다로워. 근데 이거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거기 유형 23번 보면 원리합계라고 써있죠. 그쵸? 내가 원리합계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맞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나중에도 최소한 5번, 10번은 더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어, 얘들아. 지금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들어도 이것만 갖고는 학교 시험 잘 못 맞아요. 반복을 가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풀면은 많이 틀릴 거고, 또 아직 좀 미완성일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서 숙제 좀 하세요.
112번 문제. 자, SN이 2의 n제곱 빼기 3이라고 합니다. 1항, 3항, 5항, 7항을 더한 값을 계산하시오요. 너무 잔인하다, 얘들. 이거는 살짝 노가다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머리 굴리면 그렇게 노가다도 아닌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보자마자 4번 공식이 내가 떠올라야 돼요. 합만 갖고 일반항 찾는 공식이었죠. 합이 나왔으니까 일반항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어떻게 찾는 거죠? 1항은 어떻게 찾는다? S1으로 찾는다. 그쵸? 1만 대입하면 돼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 항부터 어디 찾는다 그랬죠? 빼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쵸? 빼서. 2항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1항만 항상 좀 특이하고요. 2항, 3항, 4항, 5항, 6항 나머지 항들은 다 이걸로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대입해서 찾는 거고요. 요 셋은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요 방법을 이용해서 보통 풀어요. SN은 뭐죠? 말 그대로예요. 요 모양 그대로죠. 2의 n제곱 빼기 3. 그럼 SN-1은요? 첨자만 n 빼기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지수만 n 빼기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 가나요? 그럼 빼기는 지워지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은 빼기해서 지워지는 거 보여요? 두 개는? 얘만 남죠? 이거 정리할 수 있나요? 이거 저기 앞에서 그 지수할 때 분명히 했던 건데 이거 지수할 때 분명히 했던 거야 얘들아. 이런 거 기억 안 나? 2의 5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낮은 쪽 지수로 이렇게 묶어서 인수분해하듯이 한다고 했죠.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2 남아서 이렇게 써요. 이해 가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더 작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2에 n 빼기 1제곱 이렇게 묶는 거예요. 두 개를 인수분해, 공통인수 묶기. 그럼 앞에는 2가 남겠죠. 뒤에는 1이 남겠고 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보다시피 2에 n 빼기 1제곱이죠. 끝났죠? 아, 요런 거죠. 2항부터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요걸 풀면 돼요. 그러니까 A3은 뭐예요? 3 대입해봐. 2의 제곱 4죠? A5는 뭐예요? 5 대입해봐. 2의 4제곱 16이죠? A7은 뭐야? 여기다 7 대입해봐. 2의 6제곱. 그럼 끝났잖아요. 그쵸? 다 더하시오. 마이너스에다가 4 더하고 16 더하고 64 더하라고. 이게 얼마야? 84지? 1 빼면 83 나오겠죠. 자, 이제 끝으로 복리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요거, 내가 얘기했듯이 한두 번은 갖고 안 됩니다. 오늘 이거 4문제 다 풀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못 풀 겁니다. 한 10개 이상 풀어봐야지 그나마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116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려야 됩니다. 무엇을 그린다? 이렇게 타임 플로우, 시간의 흐름을 그리는 거예요. 영어 시제 공부하듯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에 뭐 말 중에 적립한다 라는 말 나와요. 적금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부어서 연말에 찾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투에 나오잖아요. 매년 초에 적립한다. 10년 말에 합을 구하시죠. 이런 거죠. 그쵸?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는 개념이 뭐다? 그림상 이런 겁니다. 넣는다를 그냥 위에 화살표로, 받는다를 아래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일까요? 10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화살표가. 이게 10개라는 뜻입니다. 1년치 초, 2년치 초, 3년치 초, 10년치 초까지는 넣고 연초마다 10년 말 돼서야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년 지나서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림은 이런 그림을 일단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넣기 때문에 화살표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왕창 받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길어요. 화살표가 좀 깁니다. 이렇게 쭉 길게 나오는 겁니다. 연이율 8%, 100만 원이죠? 쓸 때도요, 여기다 100만 쓰면 나중에 감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단위는 10,000원.
옛날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거 안 썼다고 감점당했다고 학원에 와서 운다기보다는 막 짜증 부렸어요. 단위 10,000원 안 썼다고 감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백백백 해가지고 총 이만큼 넣었을 때 이게 얼마 받는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림은 이해 갔나요? 자, 이율이 8%죠? 연이율 8%. 1년마다 8%씩 줄 겁니다. 복리법으로. 이게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 뭐 한다? 그림을 그린다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2단계는 뭘까요? 시점을 정해야 돼요. 시점. 나 지금부터 이 합산 계산을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제일 편한 방법이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편해요. 방법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사실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맨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얘가 마치 오늘, today, 현재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제일 쉬워요. 방법이. 이 중간쯤을 기준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처음 아니면 맨 마지막을 보통 잡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 기준 잡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때 받아야 될 돈은 이자가 없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자가 붙고요. 다시 할게요. 얘는 1년 전 거라서 1년치 이자 계산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야? 100만 원 곱하기 1.08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8%니까. 다시 할게요. 8%의 뜻은 뭐야? 100%의 8%를 덧셈하겠다는 뜻. 즉 108%의 뜻. 즉 무슨 뜻이야? 곱하기 1.08입니다. 이해 가죠? 8%씩 이자를 줄게요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곱하기 1.08.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1년 지날 때마다 1.08 한 번씩 곱하는 건데 얘는 보다시피 1년 전 거라고요. 그럼 이자 한 번 곱해야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이자. 2번이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얘는 얼마인 거예요? 이 100 곱하기 1.08의 제곱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10번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게 10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거 10개를 다 합친 금액. 그게 요때 한 번에 입금해야지 한 금액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그 금액만큼 나는 받으면 되는 거죠. 이때 이만큼. 그러니까 이때 내가 100만 원 못 넣은 거야. 돈이 없어서. 아유, 죄송해요. 이번 연도 돈이 없네요. 돈이 없네요. 이때 한 번에 몰아서 낼게요. 하려면 이때 이만큼 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받는다고 치면 그렇죠. 이만큼 받는 거죠. 당연히 금액도. 정답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초항이 100 곱하기 1.08, 공비도 1.08, 개수는 10개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따라서 1.08에서 1을 빼, 1.08에서 1을 빼, 얘만 10조 곱해. 여기에 뭘 곱해? 초항인 100 곱하기 1.08을 곱해. 이게 답이고요. 단위는 10,000원입니다. 문제에서는 1.08의 10조 곱이 2.2로 계산한다고 됐으니까 요 분자를 2.2로 놓고 풉니다. 그럼 분모는 0.08이고요. 분자는 2.2에서 1 빼니까 1.2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100 곱하기 1.08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지 같죠? 좋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을? 학교 시험에 가면 이런 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말해요. 그쵸? 지금이야 계산기 돌리고 답안지 보고 답 얼마야 쓰면 그만이지만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장 가면 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나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도 그렇게 막 말이 안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나마 8분의 120이면은 약분이 됩니다, 이게. 그쵸? 예. 그나마 이게 나은 건데, 이게 막 7분의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소수 좀 나누게 해야 되고 막 미친다고요. 어쨌든 정답은 1620이 나온다고 해요. 단위는 10,000원.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